이거 한 분 더 오시는 것 같은데. 우리 여성 의원들이 네, 네. 오늘 우리 여성 의원들이 정말 초당적으로 이렇게 모인 것은요. 물론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제가 어제 우리 국회의 모든 여성 의원님들께 이번 안희정 지사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 성 관련 범죄에 있어서 노룰이나 예스룰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같이 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담회에는 지금 이렇게 5분의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셨는데요. 저까지 포함해서 6명이고요. 이 토론회에는 공동주최를 하시겠다고 뜻을 표하신 의원님들이 조금 더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제 공동주최에 우리 조배숙 의원님께서 지금 출장 관계라 못 오셨는데요. 조배숙 의원님도 같이 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최는 조금 더 많은 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문제는 무슨 어떤 정파적인 문제나 앞으로 대한민국이 가야 될 어떤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하는 계기가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입법적으로 우리가 초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성 의원들이 국회에서 함께 힘을 모아서 해결하자 이런 취지로 오늘 아침 간담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토론회는 일단 다음 주 금요일 날 아침 9시 반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이번 사건 판결을 보면서 결국 위력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매우 소극적인 것 아니냐. 물론 저희가 사실관계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관계는 언론에 나온 것밖에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갖고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위력의 범위를 지극히 협의로 지극히 경직적으로 판단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위력이라는 것은 물리력이랑 다른 개념이라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이고요. 이러한 성관계 이후에 어떤 통상적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일상이 진행되었다는 이유로 위력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 일종의 어떤 상하 지휘 관계라든지 이런 경우에 그러한 일상적인 관계조차도 위력의 범위로 볼 수 있는 점은 없는지 한번 우리가 깊이 고찰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어쨌든 위력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면서 현행 입법적으로 노룰이나 예스룰이 도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극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법적으로 이제는 no means no 룰이나 yes means yes 룰을 우리가 도입해야 되는 것 아닌가에 대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부분은 유엔의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 성관계 범죄에 관한 룰이 이 여성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그런 여성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 처벌한다는 그런 국제 기준에 어긋난다라는 그러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것이 여성이냐 남성이냐 또는 이것이 지나친 페미니즘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가야 될 다른 방향에 대한 건전하고 건강한 토론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미래 입법을 제시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여성단체에서 이번 판결을 보고 은장더라도 은장더라도 빼들어야 하냐 이런 표현도 썼던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한번 다시 입법적으로 판단해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다음 주에 여성단체 전문가 모두 모실 겁니다. 그 제의를 해준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정당을 떠나서 우리 여성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좀 더 일찍 우리가 그 법 개정에 나섰으면 어땠을까 하는, 물론 그것은 뭐 특히 형법은 소급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안전지사에게 뭐 해당될 수는 없겠지만 이후에 우리 그 성폭력의 새로운 그 잣대를 또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 늦었지만 저희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정당을 떠나서 협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여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우리 나경원 의원님께서도 적절하게 다 지적을 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 법원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좀 검토를 했다기보다는 가해자, 피고인이죠. 피고인의 입장에서 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많은 분들의, 이제 여성단체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의 그 비판도 있었는데, 저도 그렇게 봅니다. 사실은 그 위력에 의한 간음에 있어서 위력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게 이제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위력이 정말 적극적인 저항이 있었어야 됐느냐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위력이라는 것이 그 관계, 그런 권력 관계에 있을 경우에 나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정말 그 제대로 그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항소심에서는 그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차제에 어쨌든 그 재판부가 갑자기 뭐 입법론을 들고 나오기는 했는데, 그 입법론 이전에 그 관련된 법안은 사실은 그 이미 발의가 된 상태였고, 그동안 여성단체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그 비동의 간음죄라는 표현으로 계속 비동의 간음죄가 우리 사회에서 필요하다 하는 주장을 오랫동안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국회에서 번번이 그게 이제 막혀서 개정되진 않았었는데요. 아마 그것이 이번에 이제 이 부분에 관련돼서 함께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그 장이 마련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 의원들이, 특히 여성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검토와 앞으로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요번에 이제 그 안희정 사건을 법의 해석을 굉장히 좁은 범위로 해석을 했다. 그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비동의에 의한 그 강간, 그 부분에 대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현재 현행법상 이거는 강간에 해당되지가 않는다라고 이제 판정한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동의를 해요. 근데 그 위력에 의해서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항상 그 조항 때문에 초점이 피지컬리,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저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위력이었냐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피해자가 또 다른 2차 피해를 항상 입게 되고, 오히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이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피해자를 더 가슴 아프게 하는 이런 현상이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어 왔고, 그것이 지금 또 다시 반복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위력이란 것이 그 신체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것만이냐, 아니면 권위나 그 당시에 어떤 위계에 의한 그 부분까지도 위력으로 이제 포함을 해야 되느냐는, 사실 또다시 이걸 이번에는 법이 그러니까 현행법상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걸 신체적인 거로만 지금까지 이 폭행, 그리고 정말 저항의 정도가 굉장히 강할 때, 그때 외에는 다 이게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처럼 지위나 이런 헤어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신체적이 아니라 다른 비신체적인 것까지도 위력으로 포함시켜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를 새로운 화두를 좀 던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심 재판에서라도 좀 법이 안 고쳐졌어도 이거를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의제강단죄를 좀 타이트하게 처음에 국회 들어오자마자 냈는데 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거와 관련된 이 성폭행과 관련된 부분을 좀 다시 짚어보면서 국제적인 추세에 좀 맞췄으면 좋겠다. 우리나라가 법을 만들 때 일본의 법에 기초를 해갖고 만들다 보니까 유럽이나 미국 이런 지금 이제 진행되는 거에 많이 못 미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법이 뭐 사회 현상을 리드해야 되느냐, 법이 사회 현상을 따라가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많지만 이 부분은 사회 현상을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뒤처져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좀 이거를 좀 더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 부분을 좀 끌고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안희정 지사의 재판의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특히 이제 안희정 지사 이번에 재판에서 보여준 건 뭐 그게 법에 맞냐 안 맞냐를 떠나서 법원이 갖고 있는 전반적인 이 위력이라든가 사실은 어떤 그런 특정인의 재판을 넘어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사회가 갖고 있는 성인지의 수준을 조금 개선할 수 있는 운동으로 이 모임이 조금 더 계속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우리가 부지부식간에 직장 내에서 굉장히 성희롱이라고 의심할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위력이라는 범위를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석을 하고 또 피해자에게 규명의 의무를 줄 경우에는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드러내고 시정하는 데에 좌절을 하게 될지를 조금 유념해야 되는 게 일단은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조금 더 앞으로 뭐 이미 미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고발한 사람들, 또 잠재적으로 고발의 여지를 또 그런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신호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어떤 특정인의 재판이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좀 광범위하게 이 일을 단순히 입법 활동이나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회 활동과 연계해서도 좀 확장시켜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고 또 믿고 싶습니다. 또 이제 존경하는 우리 나경원 의원님께서 이렇게 앞장서셔서 이렇게 간담회나 이렇게 세미나를 개최한 것 자체도 굉장히 여성 의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국민들이 보실 때도 국회가 조금 작동을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좀 신뢰를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가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묵혀왔던 19대 때나 또 20대 전반기에 묵혀왔던 미투나 성폭력 관계에 되는 몰카나 이런 성폭력을 야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안들이 많았는데, 이번 계기로 이 법안들을 8월 14일이죠. 여야가 합의해서 쟁점 없는 법안들은 올해 이번 임시국회 때 이제 통과를 시키자라고 해서 법안 처리를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이런 것이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제2의 제3의 김지은 씨는 나타나지 못하겠구나. 다들 테이블 밑으로 숨겠구나. 어느 누가 이렇게 굴욕적이고 치욕스러운 그런 정황 설명을 하면서 내가 피해자여 말할 수 있을까, 이런 그 인프라가 형성되지 않을까는 걱정이 굉장히 되고, 저는 법은 잘 모르지만 그 뭐 폭력이나 협박이 아닌 명시적인 증거가 없다라는 것들, 명시적인 동의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협의적으로 해석한다는 것 자체가 여성들에게는 무지하게 억누르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이 강간 말고도 어린 여성들이 쉽게 당할 수 있는 유사 강간, 그 다음에 성폭력, 성추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가 법적으로 좀 더 앞장서서 이 부분을 좀 마련해야 되고, 또 뭐 많은 사회적인 인프라가 이번 기회를 통해 좀 만들어져서 이런 사건이 좀 더 줄어들 수 있는, 또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의 어떤 그 법이나 시행령 이런 것들이 좀 마련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내대변인 논평을 내기도 했었는데요. 실은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많이 향상됐다고는 하지만 성범죄에서만큼은 여전히 여성의 인권이 좀 취약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걸 좀 여실히 증명해낸 판결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미투 운동이라는 게 그간 이렇게 좀 숨죽여 왔던,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숨겨야만 했던 그런 성범죄 피해 사실을 용기 있게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이루어진 운동이었는데, 그리고 이 안희정 전 지사의 이 위력에 의한 성폭행 사건이 그러한 미투 운동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바로미터가 될 수 있었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너무 협의적으로 이 위력에 의한 간음이랄지 이걸 해석한 것에 대해서 조금 많이 놀랐고요. 또 법원의 판결 내용을 보면 저는 좀 비꼬는 부분으로 너무 피해자 중심이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모든 걸 증명해야 되고 피해자가 모든 걸 저항했음을 어떻게든 표현을 했음을 증명해야만 하는 그런 피해자 중심주의에 너무 빠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제 가해자 쪽에서 적극적 동의를 받았어야 하는 걸 증명하도록 이런 법 체계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좀 저는 많은 동의가 좀 됐고요. 어떻게든 저희 여성 의원들을 비롯해서 우리 국회가 이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좀 바라봐 줬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좀 관심을 갖고 같이 여기서 좀 중지를 많이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부부 사이에 강간죄가 성립되느냐, 이것이 아주 치열한 논쟁이었습니다. 그것을 부부 사이이기 때문에 강간죄가 안 된다라는 그런 반론도 있었는데, 저는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다. 결국 이제 그러니까 실질적인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런 주장을 했었고요. 이제는 대법원에서 부부 사이의 강간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 예전에는 무슨 성폭력 피해자들 이렇게 사건이 나오면 사실 밝히기 어렵지만 판사들끼리 이야기하면서 그래, 피해자가 이렇게 짧은 스커트를 입고 옷차림이 야하다, 이런 것을 유발할 만하다, 이런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되던 그것이 저희 진짜 정말 사반세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많이 사회가 바뀌었는데요. 저는 사실 또 지난번에 이 해화역 시위를 보면서, 물론 저도 아주 극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찬성하지 않는데, 이번에 이제 그 사건이 이렇게 세상의 수면 위로 올라가게 된 계기 중에 하나는, 몰카 사건의 피해자가 남성일 경우에는 뭔가 빠른 수사가 있었던 것 같고, 여성인 경우에는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지 않았냐, 이런 문제의식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90년대 초반에 판사할 때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막 호스트바가 시작됐어요, 우리나라에서. 이 여성을 유흥 종사자로 고용하는 것은 유흥 주점업이고 업체 하나가 되는데, 이 남성이 유흥 종사자인 경우에는 그 업체에 해당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행정벌에 불과한 건데, 호스트바가 생기니까 호스트바 업주, 호스트 전부 다 영장을 청구하는 거예요, 구속영장을. 그래서 제가 영장을 맡고 있을 때는 모두 기각해 버렸습니다. 왜냐, 이것은 분명히 남성 중심적인 어떤 영장 청구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번 사건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사회에 이것이 꼭 여성이냐 남성이냐를 떠나서 저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가야 될 방향을 우리가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없을까 하는 우리의 한번 고민이 필요한 시점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성관계 이후에 모든 상황이 정상적이었어, 음식점도 예약했어, 했어, 이런 얘기를 막 법원에서 판단을 했는데, 그 정상적인 상황에 이른 것조차도 위력의 연장선상이 아니었냐, 이렇게 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요. 오늘 저희가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여성 의원들이 조금 힘을 모아서 초당적으로 김삼아 의원님도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워낙 또 법률 전문가시니까 아마 의식이 저희랑 또 문제 의식이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해서 국회에서 좀 여성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또 남성 의원님들도 같이 또 생각을 같이 하게 해서 이 법안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좀 비공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